일단은 정말로 요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은요, 주방용품 코너도 아니고 문구 코너도 아니에요. 사실은 화장품 매대로 달려갑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올리브영 혹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고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분들이 다이소에 여러 가지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피부 타입을 체크하는 체험형 매장도 곳곳에 위치를 시켰어요. 플래그십 매장으로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렌드와 마케팅 그리고 AI 마케팅을 다루고 있는 노준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요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명품 가방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오픈런,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옛날 말이 됐다. 이제 오픈런 안 한다. 나는 오픈런 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명품만 가지고 오픈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이한 오픈런이 또 있습니다. 장소는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출퇴근하는 곳에서 만나고 있는 다이소입니다. 자,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은요, 주방용품 코너도 아니고 문구 코너도 아니에요. 사실은 화장품 매대로 달려갑니다. 3,000원짜리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5,000원짜리 파운데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색조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헤어 제품들도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3,000원에서 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픈 전부터 줄 서셔서요,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박스채로 쓸어 감습니다. 심지어 당근마켓에서는 이 5,000원짜리 화장품이 웃돈이 붙어서 팔리기도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못 구했으니까요.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게 오히려 파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에이, 다이소 화장품 그거 중고등학생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생각은 이제 옛날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 구조는 정말 통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제가 다이소가 어떻게 싸구려 딱지를 떼고, 싸구려가 조금 심한 표현이긴 해요. 약간 저렴하다라는 표현을 떼고 난공불락이라던 이 화장품으로 비유하자면 올리브영의 턱밑까지 칼을 겨누게 되었는지 쭉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이소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균일가죠. 다이소에 존재하고 있는 뷰티 제품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오늘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뷰티 제품에 국한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왜 무서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올리브영 혹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고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골랐더니 4만 원이래요. 근데 내 피부에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테스트를 다 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써보고 한 달 뒤에 구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부담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립스틱 사러 가셨어요. 근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랍니다. 자, 근데 립스틱은 발색이 각각의 입술 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색깔 가져갔는데 나 다르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테스터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이 테스터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실패에 대한 공포가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이소가 이 공포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패하면 어때? 뭐 5,000원인데. 5,000원이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올리브영 백화점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5,000원이면 조금 오버하면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물론 저가형 브랜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커피 한 잔 값인데 뭐 실패해봤자 나 커피 한 잔 정도 날리는 건데 뭐 라는 편안한 심리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벽이 머물어지니까 1020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유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20 세대만 다이소에서 무언가를 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세대들도 많이 접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1020 세대가 경험형 소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번 써보고요, 한번 경험해보고요, 이런 것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쉽게 접근하면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절대 가격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줄을 설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내용물이죠.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이소에 가셔서 오늘 화장품에 있는 뒷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뒤집어 보면 내가 모르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분들이 다이소에 여러 가지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로만 쳐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에뛰드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전부 다 진입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명품 화장품들, 이런 화장품들과 견주는 제품들을 K뷰티 시장에 내놓는 이런 회사들이 다이소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컨 브랜드 형식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거물급 제조사들은 다이소 납품을 꺼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깎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런 곳에 납품하면 회사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중들도 쟤네 요즘 안 팔리나? 왜 다이소에서 팔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이 없습니다. 다이소는 광고를 안 해요. 매장 자체가 광고판이니까요. 우리 다이소 광고를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만나보시면 저 거의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이소의 제품을 리뷰하는 경우는 봤어도 자체적으로 광고하는 건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광고비가 들지 않으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압도적인 물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에 1,5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깔리는 물량은 제조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 박리담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금 덥게 남더라도 더 많이 팔아버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마케팅 거품 싹 빼고 오로지 제품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그 제품에만 집중한 가격을 설정해라 라는 전략이 5,000원짜리 괴물을 이 유통업계에 만들어내게 한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해지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 독점하던 올리브영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올리브영은 그동안에 고급화 전략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고요. 매장을 화려하게 꾸미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피부 타입을 체크하는 체험형 매장도 곳곳에 위치를 시켰어요. 플래그십 매장으로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또 외부에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 돈은 누가 전가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립밤이나 앰플 같은 것들, 물론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상당히 비싼 제품들이 많이 깔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리브영이 싫은 건 아니지만 우리 고물가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지갑이 얇은 어린 세대들은 올리브영에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갑이 얇고 어린 세대들은 어느덧 올리브영은 그냥 가끔 가는 사치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틈을 다이소가 파고들었습니다. 가성비보다 우리 시성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세대가 살고 있죠. 시간 대비 성능입니다. 내가 이 간시간 대비 많은 부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 시성비가 좋은 건 아니겠죠. 돈을 적게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게 시성비가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실속을 강조하는 세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MZ세대도 실속을 강조하고요. 알파세대 역시 실속을 강조합니다. 옛날에 우리 욜로라고 했던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됐어요. 자, 이런 세대들에게 다이소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다이소에서 땡땡 만원으로 풀 메이크업하기, 여기 땡땡은 1만원도 되고요, 2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뷰티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챌린지가 올라오고요. 유명 뷰티 유튜버들이 백화점 제품이랑 똑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꿀템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화장품에서 브랜드 계급장이 떼어지는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도 그 브랜드 계급장을 떼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말하는 유통업계의 공룡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이거 반짝 유행 아니에요? 경기 풀리면 그래 돈 많아지면 다시 원래 쓰던 거 쓰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저는 달라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화장품의 본질은 예쁜 케이스나 모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피부에 닿는 성분이구나. 다이소는 이 본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제 다이소는 그냥 만물상이 아니고요. 1,000원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그냥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파는 곳이 아닙니다. 올리브영이 뷰티의 백화점이라면 다이소는 뷰티의 다이소, 정말 그 자체로 뷰티 상품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다이소 뷰티의 성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그 비싼 가격에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들어왔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 듀프족 알고 계실 겁니다. 복사된 제품,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인데요. 이 듀프족의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그 재료에 그 가격이 맞아요?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거품이 빠진 시대, 본질이 더 중요한 이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브영은 다이소를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떤 반격을 준비할까요? 그리고 다이소가 5,000원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